CSM의 수학 개념사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소공배수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배웠던 최소공배수를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 이 단원 이름이 뭐였어요? 소인수분해잖아요. 중단은 소인수 분해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배웠냐면 약수, 그리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배웠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물론 여러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니은자 나눗셈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써볼 수 있어요. 니은자 나눗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의 선택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법 1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니은자 나눗셈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와서 소인수 분해를 배우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선생님 개념사전 교재에서는 방법 2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워크북 18번에서 20번 문제를 바로 보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먼저 볼게요. 18번을 보실 건데, 일단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확대가. 18번 보이실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 니은자 나눗셈이죠. 그거 써먹어도 돼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게 편하면 그거 쓰셔도 돼요. 파이 12.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니은자 나눗셈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8과 12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 4라고 바로 보이셔도 되고, 선생님이 좀 작은 소수값과 2로 나눠보기. 만만한 게 2죠. 짝수니까. 그럼 얘는 2, 4, 8. 12 나누기 2는 6 이렇게 되겠죠. 더 나눌 수가 있겠죠. 2, 2는 4. 2, 3, 6. 우리가 최대공약수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두 수가 서로서가 될 때까지. 서로서가 될 때까지 나눠주신 다음에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얘네들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 니은자로 나오는 친구.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혹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계산해봐. 2의 세제곱은 8, 8 곱하기 3은 24가 되니까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 2번, 3번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번.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 방법 아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고요.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로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충분히 이용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15를 소인수 분해할게요. 여러분 소인수 분해한다, 잘한다라는 가정하에 얘는 3, 5, 15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되고요. 27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의 세제곱이지롱. 가지치기를 하든 니은자 나눗셈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때 이 최소 공배수는 일단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를 먼저 골라줬었잖아요. 그지? 최소 공배수는요. 두 수에 들어있는 소인수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3 골라주시고 5도 골라주셔야 돼요. 선생님 5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두 개 공통된 거 아닌데요. 공통된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들어있기만 하면 어느 하나에라도 들어있기만 하면 고르셔야 돼요. 그 소인수를 골라주신 다음에 지수 선택의 시간. 지수는 어떤 지수를 선택할 거냐면 3의 지수는 우리가 만약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라면 지수가 가장 작은 걸 선택했는데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가장 큰 지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의 지수는 3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의 지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그대로 5의 1제곱, 5의 1제곱, 요거 그냥 1제곱은 생략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방법 이해되실까요? 그럼 요거는 27이죠. 3의 세제곱은 27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선생님이 암산이 안 돼서 세로 셈을 할게요. 5, 7, 35, 5, 20, 135 이렇게 되네. 아하, 그럼 2번의 최소 공배수는 13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3번도 소인수 분해를 이용을 해서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가지치기 한번 해볼까요? 4, 6, 24 이렇게 되잖아. 4는 2, 2는 4 이렇게 되잖아. 가지 끝, 소수니까. 얘는 2, 3, 6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죠. 2하고 3도 끝. 그러면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32도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2, 그 다음에 2는 2, 2, 6, 12. 2는 가지치기 끝. 16은 가지치기를 더 할 수 있죠. 2, 8, 16. 8은 가지치기 끝. 8도 가지치기를 더 할 수 있죠. 8은. 얘는 4, 2, 8. 2는 가지치기 끝. 소수니까. 4는 2, 2는 4. 알아?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지까지 다 소수라서 끝을 냈고요.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가지 끝에 있는 열매들을 다 곱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32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2의 5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이때 최소 공배수는 두 수에 들어있는 소수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도 적어주셔야 되고 여기 하나밖에 없는 3도 적어주셔야 돼요. 곱하기로 연결. 그 다음에 지수 선택의 시간. 2의 지수는 내가 3도 선택할 수 있고 5도 선택할 수 있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실 때는 5, 가장 큰 지수 5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3의 지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때 최소 공배수는 2의 5제곱 곱하기 3. 아까 2의 5제곱이 3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3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2, 6, 3, 3, 9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92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9번,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수의 최소 공배수가 요렇게 됐대요. 다음 중 이 세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이 최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가 요거래요. 그럼 이 세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을걸? 기억나실걸? 그죠?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골라볼게요. 1번 아닌 것을 골라주는 거죠. 얘는 그대로니까 이 수 그대로니까 최소 공배수잖아요. 최소 공배수는 뭐 공배수가 맞지. 가장 작은 공배수. 그죠?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7인데 7의 제곱은 7이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에서 7을 하나 더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곱해줬으니까 요 수도 뭐가 되느냐? 공배수. 그러니까 배수를 7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7배를 곱해준 최소 공배수에다가 7배를 해준 공배수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번도 통과.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를 보세요. 3의 제곱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아.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얘네들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최소 공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배수가 되려고 했을 때 최소 공배수가 가지고 있는 요 지수가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 최소한의 조건, 지수 안에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그거는 공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는 왜 공배수가 되냐면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인데 지금 얘는 세제곱이잖아요. 여기에다가 5의 세제곱은 5가 3번 곱했다는 거니까 5가 2번 곱해진 거에다가 한 번 더 5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5배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나온 공배수가 되는 거, 배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을 한번 볼게요. 그럼 5번도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인데, 얘는 7의 세제곱. 7의 세제곱이 되려면 7의 제곱을 그냥 7 곱하기 7 이렇게 할게요. 7을 2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에다가 77, 49. 그러니까 49배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공배수 되는 거 맞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은 다 세수의 공배수가 되는 게 맞네. 왜?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는 많이 헷갈릴 건데, 1번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니은자 나눗셈으로도 한번 해볼 거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미안, 선생님이. 순간, 선생님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날릴 뻔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중에 두 번째로 비싼데. 첫 번째는 노트북이에요.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1번, 18, 24, 30. 이 세 수를 동시에 나눠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 보이실까요?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걸?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3, 6, 18, 3, 8, 24, 10 이렇게 되겠죠. 또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공약수 뭐 있어요? 다 짝수니까 만만한 게 2지 뭐. 그래서 2, 3, 6, 2, 4, 8, 2, 5,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는 안 보여도 두 수만이라도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보이면 계속 그걸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세 수가 두 개까지 뭐 공약수가 보인다. 계속 나누고 이 세 수가 서로서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눗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세 수가 서로서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이것만 곱하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로 다 곱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거를 한번 곱해 볼까요? 3이 6, 그 다음에 4, 5, 20, 그 다음에 6하고 20을 먼저 곱할 수 있어요. 그럼 6이 120에다가 여기 있는 3을 곱해주시면 360이 되죠. 아하, 그래서 1번에 최소 공배수는 36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8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9이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되고요. 잠깐 스탑하시고 소인수분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거 중요하니까. 24를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가지치기로 4, 6, 24. 얘는 2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고요. 30은 가지치기 하면 3 곱하기 10이고 얘는 2 곱하기 5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30 이렇게 됩니다. 보통 소인수 분해한 거 적어주실 때 미시 작은 것부터 큰 숫자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앞에 거 뭐 5를 먼저 적어도 되지 않아요? 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선생님이랑도 배울 건데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정리해주는 암묵적인 룰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순대로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때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두 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 수에 들어있는 소인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고른다. 그러면 2도 골라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3도 골라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5도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된다? 지수 선택의 시간. 2의 지수를 고를 건데 지수는 가장 큰 지수. 그럼 1과 3 중에 가장 큰 지수 3. 요것도 3의 지수를 선택할 건데 2하고 1. 둘 중에 뭐 골라야 돼? 가장 큰 지수 2를 선택하셔야 되고 5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2의 세제곱은 8이 되고요. 그죠? 왜 이러나냐? 3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그러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 9, 72에다가 5를 곱해보자. 그러면은 2, 5, 10, 5, 7, 35, 30, 360 맞네. 아까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은 어머나 세상에 땡큐죠. 소인수 분해를 다 해줬잖아. 이렇게 땡큐한 케이스가. 그럼 땡큐 하면서 요거를 좀 한 줄로 선생님이 요 줄을 같은 소인수끼리 한 줄로 좀 맞춰줄게요. 5의 제곱. 그게 보기가 좀 더 편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세 번째 친구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뿅. 그러면은 요렇게 잠깐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세수에 들어있는 소수들을 빠짐없이 싹 다 고른다. 그러면 2도 골라야 되고요. 3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을 좀 이쪽으로 좀 빼놓을 걸. 5도 골라야 되고요. 7도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택의 시간. 지수는 가장 큰 지수. 그럼 2의 지수는 1과 3 중에서 가장 큰 지수 3. 3의 지수는 1과 2 중에서 가장 큰 지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의 지수는 2하고 3 중에서 가장 큰 지수가 뭐예요? 3이죠?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7. 그래서, 그냥 우리 답을 이렇게 합시다. 이거 계산하면 꽤 큰 수가 될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63,000? 63,000 이런 계산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계산도 해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연습 어떻게 된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